안경왕 이도민. 안녕하세요. 안경왕 이도민입니다.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이어가지고 메이크업도 받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층 더 자신있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이런 날이 또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또 찾기 어려운 정보, 저가 안경과 고가 안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저가 안경과 고가 안경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뉘기 때문에 안경 자체의 기능적 측면과 안경테의 질적 측면을 나눠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안경 자체의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 사람이 안경을 개발했을 때 안경은 시력 교정 수단으로 필수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패션과 디자인을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실용성 기반의 의료기기였던 거죠. 그래서 안경테도 어떻게 하면 안경 렌즈가 들어갔을 때 더 선명하고 어지럽지 않으면서 사람의 얼굴에 맞게 변형이 가능한지를 연구하고, 지금처럼 패션과 디자인을 접목하는 것이 아닌 실용성 기반의 의료기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안경테도 어떻게 하면 안경 렌즈가 들어갔을 때 더 선명하고 어지럽지 않으면서 사람의 얼굴에 맞게 변형이 가능한지를 연구하고 또 그에 맞게 설계돼서 출시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안경은 안경 다리와 안경테 전면부의 경사각, 이제 안경테 전면부의 경사각이라고 하는 거는 요 다리와 전면부를 잇는 이음새의 경사각을 경사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경 코받침의 위치, 이제 코받침들의 위치라든지 땜이 들어가는 미세한 0.1mm의 차이로 인한 안경의 비대칭, 메탈 안경들은 그런 비대칭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차이들이 똑같은 도수의 안경을 씀에도 어떤 안경은 어지럽고 어떤 안경은 편안한 안경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 자체의 기능적 측면은 안경이 해야만 하는 일에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안경 공장에서 만드는 안경들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켜서 나옵니다. 단지 이게 미세한 1mm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지느냐 혹은 약간의 오차가 있게 만들어지느냐가 저가 안경과 고가 안경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원가 자체가 높은 일본의 명품 공장들이 있잖아요. 뭐 마수나가라든지 특별히 일본의 4대 공장들이 있는데, 그런 일본의 굉장히 높은 등급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안경 공장들은 1mm의 오차를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되게 유명해요. 좌우의 안구 사이즈가 다르거나 제조 단계에서 경사각이 불규칙하거나 전체적인 안경의 밸런스가 불균형하다면 불량품으로 판단하고 안경을 바로 폐기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조 단가가 낮은 한국이나 중국의 안경 저가 공장 같은 경우는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려면 회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1mm의 오차를 불량률이라고 판단하지를 않아요. 1mm가 오차가 생겨도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정도, 우리 이런 거 출고시켜서 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안경을 바로 출고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이 때문에 소비자가 태를 받았는데 좌우가 다른 것 같아요, 모양이 좌우가 좀 찌그러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경테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안경테는 두 가지 중요한 질적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용감이고요, 두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착용감은 단순히 안경을 쓰고 편안하다라는 것 이상으로 메탈 안경을 쓸 때 도금으로 인한 알러지, 무게 분산이 안 돼서 흉기를 쓰고 다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코를 짓누르는 안경이나 귓바퀴를 짓눌러서 머리가 아픈 안경들이 있습니다. 저가 안경 기준 메탈은 니켈이나 모넬은 알러지 유발이 잘 되는 재질들이에요. 스테인리스 스틸들은 밀도가 높아서 티타늄이랑 비교했을 때 무게감이 높은 단점이 있고요. 또한 저가 안경이기 때문에 파손 후 AS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AS 비용이 안경테 가격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땜도금을 할 때 2만원에서 45,000원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설수리 업체들이 할 때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안경테를 구매했을 때 거의 2만원에서 45,000원의 저가 안경테는 구매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테 가격보다 이 수리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뿔테는 TR, 폴리카보네이트, 울템 등이 있는데, 뿔테들은 착용감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고가에 비해 착용감이 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착용감이 좋습니다. 하지만 공에 한 번만 맞아도 부러지는 종이 내구성이 가장 큰 단점이죠. 고가 안경 메탈은 나사 없이 만들어지는 초경량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이온 도금이 들어간 티타늄 재질로 만듭니다. 알러지의 발생 빈도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에폭시나 고무림 삽입 등 에이전트와 본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정규 AS가 굉장히 폭넓다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가라서 당연히 그래야만 하지만 당연히 잘 안 부러지고요. 메탈 고가 프레임들을 구매하고 이제 다시 오시는 고객들 중에서 진짜 안경이 거의 죽기 일부 직전까지 막 밟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안경을 맨 처음에 받아 놓으면 안경이 부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부러져요. 안경테 피팅을 하면은 피팅이 다 살아나요. 그러면 이제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와 진짜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게 다시 살아나냐. 안경이 거의 90도로 꺾여 있어요. 이 다리가 이렇게 90도로 꺾여 있는데 이런 원래 안경테가 거의 대부분 다 죽습니다. 이 이음새가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입기 때문에 안에서 소크랙이 생겨서 결국 나중에 부러진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큰 게 그 티타늄 안경 프레임들이나 아니면 좀 경량형 스테인리스 스틸들이 이런 특징을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또 고가 뿔테는 무거운 뿔테 특성상 이야기 나오는 가장 큰 단점, 무게를 최대한으로 얼굴에 분산시켜 두꺼운 뿔테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옛날 빈티지 안경들이 착용하기 불편하고 지금의 안경들이 더 좋은 착용감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죠. 그리고 고가 뿔테는 기능보다는 패션적 감성에 치우쳐진 경우가 많고 재질이랑 질감이 저가랑 고가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오늘은 저가 안경과 고가 안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경다운 안경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아직 안 했죠. 이 주제가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니까 이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경사고 제가 패션 쪽으로 안경을 접목시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편집샵을 운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은 안경사이고 국민 안보건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 산업이 패션과 많은 부분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서 안경이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진출하는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하고요. 패션 브랜드라면 의뢰 안경을 한 번쯤은 다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다 몇 억씩 시원하게 말아 먹죠. 그럼 이분들이 안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라고 한다면 안경의 역사가 어쨌든 100년이 좀 넘었지만 이 100년이 넘은 동안의 안경 디자인은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안경 교행은 트렌드를 돌았고 그 트렌드마다 베스트 모델들은 언제나 존재했죠. 그럼 얘네가 나 이 안경 요 전면부 안고방이 마음에 들어. 혹은 이 힌지 부분, 요 전면부와 다리를 이어주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 디자인 이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 디자인은 다리가 마음에 들어. 다리 느낌이 뭐 좀 두꺼운데 이런 질감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먹힐 것 같아. 이러면 얘네가 이 두 개를 믹스를 해버립니다. 전면부는 이런 디자인으로, 측부는 이런 디자인으로 믹스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섞은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를 하게 되면 안경 전문가가 아닌 패션 중심 사고로 이해를 해서 안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실수가 일어납니다. 안경은 패션 아이템이기 이전에 기능이 먼저인 제품입니다. 서로 설계가 다른 두 부품을 이어서 디자인을 하면 밸런스가 망가진 괴물 같은 안경이 나오게 되죠. 아니 막 겉으로 봐선 잘 모르겠는데 안경 렌즈가 들어가니까 눈이 뽑힐 것 같아요. 이런 테를 저도 진짜 많이 판매를 해봤습니다. 저도 판매하기 전까지는 그 브랜드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클레임을 근데 그때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렴한 태도 아니었고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구매한 태였지만 그만큼 반품률도 정말 높았던 태였고, 일단 난시량이나 고도수자분들한테는 적응이 안 되는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그런 프레임을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납품을 하고 안경사도 알지 못해서 소비자한테 권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플랫폼에서 안경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저가부터 고가까지 원하면 못 구하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안경들이 있는데, 저가 안경을 사든 고가 안경을 사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안경다운 안경,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안경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건 소비자 기준에서는 판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경사인 저도 구분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혹은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자신의 눈이 나쁘다든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상담받으면서 구매를 하는 게 안경을 구매하고 안경을 또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또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거쳐져야 안경을 써서 실패할 확률이 가장 낮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